아버님, 어머님,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벌써 바람이 차갑게 불기 시작하고 아침 저녁으로 냉기가 느껴지시죠? 이제 곧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는데 작년 겨울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작년에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고 깜짝 놀라셨던 기억, 저도 압니다. 어떤 집은 한 달에 50만 원, 심지어 100만 원까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특별한 지원책을 준비했거든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난방비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요즘 동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난방비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런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순자씨, 작년 겨울에 난방비 얼마나 나왔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김 선생님. 저희는 한 달에 40만 원씩 나왔어요. 도시가스 쓰는데 추운 날이 많으니까 보일러를 안 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지서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전기장판 하나만 켜놓고 있는데도 전기세가 2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이번 겨울엔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이런 대화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정말 만만치 않은 부담이죠. 특히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 난방비가 정말 큰 걱정거리입니다. 추운 건 참을 수 있어도 건강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추위에 노출되면 관절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자칫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이 난방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알고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내놓았거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셨나요? 먼저 가장 큰 지원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특히 추위에 취약하신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이 제도가 더 좋아졌어요. 전에는 여름에 쓸 돈, 겨울에 쓸 돈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1년치를 한꺼번에 주고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1년에 9만 1천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2인 가구는 15만 3천 원, 3인 가구는 20만 2천 원, 4인 이상 가구는 무려 25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 많이 썼으면 겨울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하절기 미차감 신청이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 바우처는 사용하기도 아주 편리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자동으로 차감이 돼서 나와요. 따로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처럼 들고 다니면서 쓸 필요도 없고요. 자동으로 깎여서 고지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18만 가구가 이 혜택을 받고 계시고요. 올해 목표는 130만 가구입니다.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신청하세요.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께 부탁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정부 지원에 더해서
각 지역 지자체에서 추가로 난방비를 더 지원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중요한 건 이게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랑 별개라는 거예요. 즉,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주는 에너지 바우처도 받고 연탄 쿠폰도 받고 여기에 서울시에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큰 혜택이죠. 경기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구당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 예보가 나오면서 이 금액을 더 늘리거나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라남도는 어떨까요? 전남은 작년에 가구당 8만 1천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걸 9만 9천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약 2만 원 가까이 올린 거죠. 광주광역시는 조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연탄이나 등유 같은 난방 연료를 실물로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연탄을 떼시거나 등유 난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잠깐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정보를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 올해 72세이신데요. 박 할머니는 남편분과 단둘이 사시는 2인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시고요. 작년 겨울에 박 할머니 댁 난방비가 한 달에 평균 35만 원씩 나왔다고 합니다. 5개월이면 175만 원이에요. 두 분의 기초연금을 합쳐도 한 달에 약 68만 원 정도인데 난방비만으로 반 이상이 나가는 셈이었죠. 그래서 박 할머니는 보일러 온도를 16도로 낮추고 밤에는 전기장판에만 의지하셨대요. 그런데 무릎이 안 좋으셔서 추우면 관절이 너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난방비까지 걱정이니까 정말 힘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 할머니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님이 찾아와서 알려준 덕분에 이런 지원들을 모두 신청하셨어요. 먼저 정부 에너지 바우처로 2인 가구 15만 3천 원을 받으셨고요. 서울시 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1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연탄 쿠폰도 받아서 보일러 대신 쓸 수 있는 난방 보조 수단도 마련하셨어요. 합치면 25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작년 한 달 난방비가 35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25만 원을 지원받으니까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10만 원 정도로 줄어든 거죠.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보일러 온도를 20도로 올려놔도 마음이 편해요. 관절도 한결 나아지고 감기도 안 걸리고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같은 노인들 생각해서 이런 정책 만들어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이처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지원 덕분에 올겨울을 훨씬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이런 추가 지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지원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는 상황이 된 거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이 다르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런 정보들을 잘 알아보고 꼭 챙겨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걸로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따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이런 경우 기준상으로는 같이 사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소득이 기준보다 딱 조금만 넘어서 탈락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데 제도의 틈새에 빠져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결정한 겁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지인분들이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다면 꼭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긴급 복지 지원이라든지 민간 복지단체의 지원, 종교단체의 연탄 나눔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정부에서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민센터 직원이나 사회복지사분들이 직접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도와드리고 보일러 점검도 해드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이 서비스를 받는 가구가 작년 3만 가구에서 4만 7천 가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이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지역별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에너지 바우처로 1인 가구는 9만 1천 원, 4인 가구는 최대 25만 8천 원, 그리고 서울시 추가 지원 10만 원, 여기에 연탄 쿠폰까지 더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정부 바우처에 더해서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한파가 심해지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9만 9천 원 추가 지원, 광주는 연탄과 등유를 실물로 지원해줍니다. 만약 4인 가구가 서울에서 모든 혜택을 다 받는다면 정부 바우처 25만 8천 원, 서울시 지원 10만 원, 연탄 쿠폰까지 합치면 4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시는 분들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런 혜택들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전화번호는 114에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 주민센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시면 바로 연결해 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기능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해당 안 되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든지 나이가 조건에 안 맞는다든지 해서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면 효율이 올라가서 난방비가 줄어들고요. 문풍지를 바르고 뽁뽁이를 창문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열 손실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이라고 하니까 너무 높게 틀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복이나 따뜻한 옷을 입고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추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일광욕을 하시는 것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담요나 전기장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난방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너무 추운 환경에서 지내시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시면서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겨울만큼은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난방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이웃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정부 지원 정책, 건강정보, 생활 팁 등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